대화 시작에 앞서 짧게 안내할게. 오늘 대화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2026년 1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등 무력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베팅 사례가 묘사되어 있어. 혹시 이런 주제에 민감하다면 미리 참고해 주길 바래.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토론회장에 온 걸 환영해. 오늘 우리가 해볼 대상은 바로 폴리마켓이야. 최근 정말 뜨거운 감자지. 맞아. 다들 알다시피 2020년에 쉐인 코플란이 겨우 22살의 나이로 설립한 이 암호화폐 기반의 예측 시장은 최근 2026년 2월 기준으로 대륙간 거래소, 즉 ICE에 2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무려 90억 달러에 달하는 거물로 성장했어. 나는 이 폴리마켓이 실시간 데이터와 자본의 흐름을 결합해서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해낸 우리 시대 최고의 정보 집약체라고 생각해. 정보 집약체라. 나는 폴리마켓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겉보기엔 탈중앙화된 대단한 혁신 플랫폼 같지? 하지만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대 자본에 의한 조작과 심각한 내부자 거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결함 많은 시스템이야. 결국 본질은 각국의 규제를 피하려는 역외 도박장에 불과하다는 거지. 도박장. 그 단어 선택이 꽤 날카로운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폴리마켓이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핵심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시스템이잖아? 그렇지. 특정 결과에 돈을 거는 방식. 예를 들어 1달러를 기준으로 예라는 결과에 60센트의 자본이 몰리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시장이 60%로 평가한다고 보는 식이지.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서 나온 진짜 돈을 걸 때 가장 정직하고 예리해진다는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한 셈이야. 해진다는 전제 자체는 꽤 쏠깃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봐. 당장 2024년 미국 대선 상황을 생각해봐. 당시 폴리마켓 대선 관련 풀에만 무려 33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본이 몰렸어. 그리고 조 바이든의 사퇴 가능성이라던가 JD 벤스의 부통령 지명 같은 굵직한 정치적 변곡점들을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냈지. 그건 내 말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참여자들 스스로 가장 치열하게 정보를 찾고 팩트를 검증하는 최고의 분석가가 된 거야. 이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예측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순간들이 있었다는 건 나도 부정 안 해. 하지만 자본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건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거든. 자본의 불균형이 여론을 어떻게 철저히 왜곡할 수 있는지 넌 지금 간과하고 있어. 당장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이 이른바 자전거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자기 걸 사고 팔면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인기를 조작하는 행위라는 의혹도 짙잖아. 자전거래 의혹은 어떤 신생시장에서든 초기에 더 심각한 건 그 엄청난 돈의 규모가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심지어 비극적인 전쟁 상황마저 누군가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윤리적이고 구조적인 딜레마야. 자본 쏠림을 우려하는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막상 결과 뚜껑을 열어보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 2024년 11월 대선 당일의 상황을 복기해보자고. 당시 거의 모든 기존 여론조사는 초박빙, 엎치락 뒤치락을 점쳤어. 대중도 혼란스러워했고. 하지만 폴리마켓은 흔들림 없이 트럼프의 압승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어. 그리고 알다시피 그게 진짜 현실이었지. 이건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자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완벽하게 작동한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해. 잠깐, 집단지성이라고 포장하기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대선 직전인 2024년 10월 상황을 떠올려봐. 트럼프의 승률이 폴리마켓에서 갑자기 60%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때가 있었잖아. 그게 과연 수많은 사람들의 지성이었을까? 실상은 단 한 명의 프랑스인 트레이더가 4개의 계정을 동원해서 무려 3천만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극단적인 왜곡이었어. 그 프랑스 트레이더 사건. 폴리마켓 고문으로 합류했던 그 유명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마저도 그 현상을 두고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변동이라고 콕 집어 지적했을 정도니까. 거대 자본, 이른바 고래 한 마리가 꼬리를 치니까 시장 전체가 착시를 일으킨 거지. 이건 지성이 아니라 자본 쏠림이 끔찍한 민낯이야. 혼자서 3천만 달러를 태우다니 배포 하나는 진짜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볼까? 그 프랑스 트레이더는 시장을 조작하려고 돈을 던진 게 아니야. 조작이 아니면 뭔데? 남들이 여론조사라는 노이즈에 흔들릴 때 자신만의 확고한 통찰과 데이터 분석을 믿고 과감하게 베팅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 선거 끝나고 8,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챙겼잖아. 솔직히 배는 좀 아프지만 예측 시장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진실에 가장 가까운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압도적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야. 그 보상 체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예측 정확도가 극한으로 끌어올려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영웅담처럼 포장되는 것뿐이지. 그 거액의 보상 시스템이 늘 진실을 향하지는 않아. 시스템의 허점이 얼마나 어이없이 드러나는지 2024년 8월 5일의 오류를 봐. 부통령 지명 때 말하는 거지. 맞아. 폴리마켓은 카멀라 해리스가 조시 셔피로를 부통령으로 지명할 확률을 당시 무려 68%로 확신했어. 반면에 실제 지명된 팀 월즈의 확률은 겨우 23%에 불과했지.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해리스가 팀 월즈를 지명하면서 폴리마켓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잖아. 돈이 한 곳에 몰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맹신을 심어주는 아주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낸 거야. 특정 시점에 단기적인 오류나 헛발질은 어떤 시스템에나 존재할 수 있어. 완벽한 수정 구술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개별 사건 하나하나의 오답보다는 장기적으로 팩트를 향해 수렴해가는 그 방향성이 폴리마켓의 진정한 강점이라고 봐. 과연 공정하게 팩트를 찾아가는 자정 과정일까? 나는 오히려 이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성, 특히 아주 심각한 내부자 거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2020년 1월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지? 베네수엘라 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이 대중이나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막 생성된 신규 계정 하나가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과 군사작전 개시 확률에 막대한 돈을 걸었고 순식간에 40만 달러를 챙겨서 빠져나갔어. 이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남다른 통찰력이 아니야. 기밀을 미리 아는 누군가가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내부자 고래지. 이게 과연 공정한 정보의 장일까? 내부 정보를 악용하는 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건 예측 시장이 분명히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해. 게다가 외부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취약성도 무시할 수 없어. 2025년 11월 14일 우크라이나 미르노 흐라드 점령 여부를 두고 벌어진 배팅을 봐. 전쟁연구소, 즉 ISW가 제공한 부정확한 지도가 그대로 배팅 결과 판정에 사용되면서 시장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잖아. 객관적이어야 할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에 심각한 금이 간 사건이었고, 이건 시스템의 구조적인 맹점을 그대로 노출한 거야. 미르노 흐라드 사태는 확실히 뼈아픈 실책이었지. 폴리마켓같이 알고리즘과 스마트 컨트랙트로 결과를 자동 처리하는 플랫폼이 외부 데이터에 의존할 때 생기는 딜레마가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직후에 대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어떤 대처? 폴리마켓 측은 즉각적으로 ISW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자체적인 자정작용을 시도했어. 초기에 혼란이라 불안전성은 있을지언정 시장에 걸린 거대한 자본이 결국 엄격한 팩트체크를 강제하게 돼.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여자들 스스로 결함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끝까지 검증하려 들기 때문이지. 돈이 팩트체크로 강제한다.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참 그럴싸한 논리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 거대한 돈은 진실을 찾기보다는 각국의 법과 규제를 교묘하게 우회하려는 인간의 탐욕을 더 강하게 부추길 뿐이야. 세계 각국의 규제 당국이 내린 철퇴가 그걸 명백히 증명하고 있잖아. 규제 이슈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이래 같은 거지. 통과 이래 치고는 너무 가혹한데. 2024년 말부터 2025년 2월 사이의 흐름을 보라고.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벨기에까지 이 국가들이 줄줄이 도박법 위반 혐의로 폴리마켓 접속을 전면 차단했어. 탈중앙화된 정보혁신이라는 화려한 단어로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본질은 엄격한 금융규제를 피하려는 불법 도박장이라는 걸 전 세계가 간파한 거지. 심지어 본토인 미국 내에서도 2026년 1월에 네바다와 매사추세츠주가 폴리마켓을 불법 스포츠 도박 플랫폼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송을 걸었잖아.
과연 이걸 그저 새로운 기술이 겪는 가벼운 진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진통이 꽤 컸던 건 나도 부정하지 않아. 사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에도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에 140만 달러 벌금을 낸 적이 있었지. 게다가 네가 말한 대로 2024년 11월에는 CEO인 셰인 코플란의 자택이 아침 대바람부터 FBI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아주 아찔하고 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지엽적인 마찰보다는 거시적인 흐름, 그러니까 굵직한 제도권의 태도 변화를 주목해야 해. 제도권의 태도 변화라고? 글쎄, 들어봐. 2025년 7월에 미국 법무부와 CFTC가 진행했던 깐깐한 조사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봐. 전면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됐어. 거기에 더해서 폴리마켓은 규제를 피해 도망다닌 게 아니라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 무려 1억 1,2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파생상품 거래소인 QCX를 과감하게 인수해버렸잖아. 그리고 그 발판을 통해 2025년 11월에는 마침내 CFTC의 정식 승인까지 받아냈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도박이라는 본질이 아까 네가 도박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미국 규제 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는 건 폴리마켓이 단순한 불법 베팅 사이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금융 파생상품 시장으로 당당히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규제를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본을 무기 삼아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올해 2026년 2월에 IC가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한 이유가 뭐겠어? 깐깐한 월스트리트와 전통 제도권 금융이 이 예측시장 기술의 본질적 가치와 폭발력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지. 참, 정말 흥미로운 형상이야. 겉으로는 눈부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명한 정보의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지.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을 한꺼풀만 걷겨보면 결국 타인보다 은밀하게 우위를 점하고 독점적인 정보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이고 끈적한 욕구가 깊게 도사리고 있어. 인간의 욕구라? 가장 완벽한 투명성과 객관적인 팩트를 약속하는 플랫폼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투명한 자본의 탐욕과 내부자들의 정보 독점이 매일같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달까? 이 모순 꽤나 역설적이지 않아? 확실히 인간의 본성과 기술의 진화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교차점에는 항상 그 정도의 깊고 복잡한 딜레마가 존재하는 법이긴 해.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이전 시대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롭게 미래의 윤곽을 엿보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세상을 한 발 앞서 읽어내는 획기적이고 투명한 새로운 창일지,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카지노일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진화 중인 것 같네.